그날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분이 왜? 초라해 보이던 그 노인이 젊은 여성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해두시면 내일도 반전 사연이 옵니다.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2000년대 초반 어느 봄날 점심시간 관악구 대학가 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분식 작은 가게였습니다. 한 노인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시멘트 묻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밀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로 옮겨갔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작은 한숨이었지만 노인은 들었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고도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노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메뉴 보시고 편하게 주문하세요. 노인은 메뉴판을 봤습니다. 라면 4,000원, 김밥 3,000원, 떡볶이 5,000원. 저기, 라면하고 김밥 주세요. 네, 7,000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폐가 나왔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분 후, 라면과 김밥이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노인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제가 돈을 5,000원밖에 없는데요. 여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천천히 드세요. 정말요? 네. 배고프신데 어떡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가 유난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포장된. 저녁 드세요. 서비스예요. 노인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00원도 제대로 못 낸 사람에게 김밥을 더 줬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노인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틀 후, 노인은 다시 미소분식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3,000원이에요.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세 장. 지난번 빚진 2,000원까지 갚으려고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꺼내는 순간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빨리 좀. 정장 입은 20대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시간 없는데요.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조용히 동전을 주어서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분 후 김밥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단무지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봤습니다. 여자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반말하는 손님에게도, 음식을 흘린 노인에게도, 잔돈 따지는 아줌마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또 포장된 김밥이었습니다. 오늘 단무지를 많이 담았어요. 맛있을 거예요. 노인은 차에 앉아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진심이구나.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돈도 없고 늙은 노인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진심으로. 사흘 후 저녁 시간, 노인은 세 번째로 미소 분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명품 시계를 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고급 양복, 거만한 표정, 아줌마 김밥 하나. 여자가 김밥을 만들어내왔습니다. 남자가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김밥에 머리카락 들어갔어. 여자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김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확인은 무슨? 환불해. 여자가 김밥을 자세히 봤습니다. 노인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 드릴게요. 30분 후 취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줘. 여자가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취객이 한 젓가락 먹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쨍그랑 떡볶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환불도 해드릴게요. 취객이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차에 앉았는데 가게로 다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주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려 창문 가까이 섰습니다. 이유진, 월세 언제 낼 거야? 벌써 2달째야.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맨날 그 소리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못 내면 각오해.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참는 걸까? 노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진이란 사람 조사했지? 네. 그 가게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봐. 노인은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혼자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저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했다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소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7시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 가게 문도 열지 않았는데 노인은 줄 끝에 섰습니다. 앞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김밥이랑 떡볶이 나눠주세요. 벌써 2년째예요. 노인은 주변을 봤습니다. 4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떡볶이가 담긴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자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챙겼습니다. 노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단무지를 더 많이 넣었어요. 노인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지난번 2,000원은 정말 괜찮아요. 한 대학생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번 달 정말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버텼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노인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280만 원밖에 없으면서 월세를 2달이나 밀렸으면서 왜 저렇게 나눠주는 걸까? 노인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눴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노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가게 건물 알아봤나? 네. 소유주는 김철수라는 사람입니다. 53세. 시세가 얼마지? 3억 5천 정도입니다. 사. 그 건물 사. 지금 당장.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유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내가 샀다는 건 비밀이야. 노인은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혼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 여자는 진짜야.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나흘 후, 노인은 다시 미소 분식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없는 시간.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김밥 하나만 줘. 여자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여자의 팔을 봤습니다. 유진아,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거야? 노인도 봤습니다. 여자의 오른팔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19살 때요, 할머니.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기름에 데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3도 화상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병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참 고생이 많았어. 어릴 때부터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 집으로 갔죠. 근데 할머니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혼자였구나. 네.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을 굶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떤 분식집 사장님이 김밥을 주셨어요. 공짜로요.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 다짐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머니가 여자를 안았습니다. 노인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돈을 쌓았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래도 나눴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68년 동안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려 창문 가까이 갔습니다. 이유진, 금요일까지라고 했지? 오늘이 금요일이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틀만. 이틀? 장난해? 나가. 당장 나가. 건물주가 빨간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예고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월요일까지 안 나가면 강제 퇴거야.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켰어요. 노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그 건물 계약 어떻게 됐어? 내일 오전에 계약 완료됩니다. 당장 해. 지금 당장. 프리미엄 줘도 돼. 오늘 안에 끝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인은 가게를 봤습니다. 미소 분식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가게를 삼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 소유주 최태준. 끝났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유진한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했어. 김철수한테 전해. 밀린 월세는 내가 처리했다고. 이유진에게는 이번만 봐준다고 말하라고. 비서가 나갔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진 씨를 만나고 싶다. 상견례를 하자. 네. 사흘 후 토요일 저녁. 장소는 내가 정할게.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미소 분 시각, 유진이 빨간 스티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유진아, 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유진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현우 씨,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저 때문에 아버님과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유진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널 만나고 싶대. 상견례 하자고 하셨어. 토요일 저녁에.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너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보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견례. 아버님이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토요일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주 김철수였습니다. 이유진. 월세 말이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 됐어. 네. 이번만 봐준다. 다음 달부터 제때네. 그리고 이것 때. 건물주가 빨간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차 안에서 노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은 유진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간판 스위치를 다시 켰습니다. 미소 분식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토요일, 그때 모든 걸 말하겠어. 진심으로.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주 최태준. 이건 그때 주겠어. 너의 꿈을, 너의 미래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유진은 긴장한 얼굴로 문 앞에 섰습니다. 현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 떨려요. 나도. 같이 들어가자.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돈도 제대로 못 내고 동전을 떨어뜨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유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을 5번 찾아갔습니다. 더러운 노인으로 변장해서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동전 떨어뜨린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그런데도 나눴더군요. 유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과거도 들었습니다. 14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17살에 혼자 남으셨고 3일을 굶으셨고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나눴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68년을 살았습니다. 건설회사를 키웠습니다. 돈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그래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명문가입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현우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셋이서 울었습니다. 오래. 한참 후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미소 분식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 최태준.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건물입니다. 제가 샀습니다. 이제 마음껏 나눔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럴 자격은 충분합니다. 남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맞을.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서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셋이서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셋을 감쌌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진아. 사랑해. 유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남자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도 사랑한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어느 토요일 아침, 미소분식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7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옆에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있었습니다. 최태준, 69살. 할아버지, 김밥은 이렇게 말아야 해요. 유진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태준이 서툴게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태준이 천천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현우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김밥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정말 맛있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눔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행복하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가게도, 가족도,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어. 68년 동안 돈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가르쳐줬어. 진짜 부가 뭔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평생 함께 할 거야. 현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김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천장을 적셨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확장된 미소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옆 가게까지 합쳐 2배로 커진 가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태준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버님 맛있으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현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자. 좋아. 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에 울렸습니다. 석양이 가게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테이블 위 김밥을 물들였습니다. 김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69년 만이야. 이렇게 행복한 건, 진짜 가족을 만난 건, 진짜 삶을 산 건. 가게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평범한 소리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유진과 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소분식 간판이 석양빛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김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